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지? 책 펴주시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네? 했니 안 했니 우리? 상용로그 지난 시간 상용로그까지 했어? 네. 그러면 방부등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고등식이 지금 먼저가 아니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먼저라서 우리가 66쪽으로 갈게요. 67쪽. 이거 하고 할 거예요? 그럼? 네. 네. 이게 지금 뱅커. 세진님 들어오셨나? 세진님. 아 들어오셨네요. 자 세진님도 기훈님 문 좀 닫아주시고. 자 세진님도 67쪽을 펴주세요. 67쪽. 자 67쪽부터 먼저 진도 나갑니다. 67쪽.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본다면, 자 y는 a의 x제곱이고, 자, 얘가 이제 지수함수, 그렇죠?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요 a라는 녀석, 요 a라는 녀석은 이제 밑이고,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되는 거지. 이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얘는 항상 양수,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는 밑이 이제 1이 아닌 양수일 때 밑 a가 다음처럼 1보다 큰 경우가 있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얘가 이제 계속 거듭 제곱해서 곱해지는 꼴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1보다 큰 녀석을 계속 거듭 제곱해서 곱해진다 생각하면, 즉 다시 말해서 1보다 큰 녀석을 거듭 제곱해서 곱한다면 얘는 1보다 크니까, 얘가 1일 때 1보다 크니까 계속 곱해지면 점점 커지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또 a가 1보다 작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1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1보다 작은 걸 거듭해서 곱하는 꼴이니까 점점 그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이 다음처럼 증가하는 그래프와 감소하는 그래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증가하는 그래프는 a가 밑이 1보다 클 때고 감소하는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특별히 다음 0,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좌표 0을 대입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 a의 0제곱인 얼마? a의 0제곱인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0,1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렇지? 왜? 양수는 계속 연속해서 곱하면 양수만 나오기 때문에 양수를 거듭해서 곱하면 양수만 나온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는 이 x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x축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x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x축을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얘는 원점보다 한 칸 위에 있는 0,1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자, 원점보다 한 칸 위에 있는 0,1을 반드시 지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그렇죠?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a 자체, 자기 자신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a를 만들지 지난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1,a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동을 한단 말이야. 평행이동.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예를 들어서 p, q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 원점이라는 녀석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럼 그때의 점근선은 이렇게 해서 y는 q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원점이 이동하는 것보다 한 칸 위에 있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그런 그래프, 점근선 그리고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이런 그래프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자, p, q라고 하는 자, x축의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원점 자체가 여기 p, q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 그럼 점근선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이동해서 y는 q라고 하는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요 원점이 평행 이동한 이 점보다 한 칸 위에 있는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성질이죠. 그렇지? 자, 이와 같은 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 자, 1번 문제는 지수함수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두 점 a,9와 2,b를 지날 때 ab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 두 점을 지날 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을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렇죠? 대입해서 확인한다. 자, 그래서 1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면 1번 문제는 y는 3의 x 빼기 1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점 a,9하고 그 다음에 2,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3의 a 빼기 1제곱으로 대입하고 너는 9가 될 거야. 근데 이 9라는 녀석은 3의 제곱이죠. 미시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지? 미시 같을 때는 지수도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미시 같을 때는 지수도 서로 같아야 돼. 자,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3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역시 마찬가지 2,b를 대입하면 3의 2 빼기 1제곱이 b가 되는 거니까 이 b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b의 값도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간단한 문제니까 이 문제 말고 여기는 함수를 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함수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이 이제 미시 되는 것이지, 1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지수를 보시면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빼기 1이 들어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하는 얘가 그렇게 물론 많죠, 얘도. 그치? 근데 선생님 늘 강조하는 지수 법칙.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항상 눈에 이게 익숙하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야.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도 보셔야 되고, 지수 법칙의 관점으로도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의 시각을 같이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하면 1번 내용이 되었고, 이제 3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칠판을 좀 한번 정리하겠고, 자, 칠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고요. 3번 문제 봤더니 fx는 a의 x제곱의 꼴이다. 자, 그리고 a는 자 1이 아니고 자 a는 양수이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시켜 줬어요. 자, 이와 같은 함수를 봤는데 fx는 이제 무슨 함수냐면, 모양을 딱 보니까 얘가 이제 지수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지수 함수다. 지수 함수인데요. 지수 함수. 자,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을 때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f a 더하기 b는 f p 더하기 q는 f p 곱하기 f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는 이 문장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수 함수를 나타내는 성질을 다음처럼 함수의 꼴로 표현하는 거니까 얘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가 이제 갖다 줘. 자, 얘가 이제 f p 더하기 q라는 녀석은 무슨 뜻이냐? 여기는 fx의 함수의 x자리에다가 x자리에 p 더하기 q를 대입하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p 더하기 q 제곱으로 이렇게 써야 될 것이고 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제 fp하고 fq를 각각 곱하라는 것이니까 a의 p제곱에 곱하기 a의 q제곱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는 건데, 자, 이거 등식을 살펴보니까 지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참이고요. 니은을 살펴보면 니은은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니은은 자, p보다 q가 크면 크다면 그러면 fp하고 fq에 대해서 다음처럼 배수 관계가 있다라는 문제인데, 자, 얘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은 fx라는 함수에 p를 대입한 결과란 말이죠. 그렇지? 그렇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x좌표가 p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p보다 q가 크다는 말은 다음처럼 그래프상에서 생각했을 때 p보다 q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p보다 q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지수함수라는 것은 a가 1보다 큰, 저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이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각각의 함수값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요 y좌표가 fp, 여기 있는 요 y좌표가 fq일 텐데 이 둘 사이의 대조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fq가 더 크지만, 그렇죠? 문제의 어디에서도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1보다 작을 때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 a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반대로 fp가 fq보다 더 컸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거짓이다. 자, 이번에는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fp와 fq가 같으면 그러면 p와 q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수 함수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봤을 때 다음처럼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다음처럼 감소만 하는 함수일 텐데, 그렇다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1대1 함수.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는 x좌표가 다를 때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은 애초에 그 x좌표가 같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은 기억 디귿이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은 별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5번. 자, 5번의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 fx가 a의 x제곱이다. 자, 뒤에 있는 조건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걸 생략하면 안 되겠네.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3번과 5번을 비교하자면 3번은 다음처럼 1보다 크고 양수인 걸 알려줬을 때 1보다 큰지 작은지 구분이 안 되니까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문제에서는 조건에 a가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증가하는 함수일 때,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다음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자, 루트 f2x다. 루트 f2x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우변은 fx인데요. 자, 얘는 당연히 양수이고 양수이겠지. 그쵸? 양수이고 양수일 거야. 아까 선생님이 성질 설명하면서
a의 x제곱은 무조건 양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좌변은 우변은 양수인 게 분명하고 좌변도 이 안쪽에 있는 게 양수고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니까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양변을 뭐 해줄 수 있을까요? 다음처럼 제곱해 줄 수 있겠지. 이렇게 제곱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는 루트가 있어서 귀찮으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 f2x는 제곱해서 제곱근 사라지니까 a의 2x 제곱이 될 것이고, 자, 우변은 a의 x제곱 전체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x하고 2는 곱하는 것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10fx 더하기 1과 다음에 빼기 2fx 빼기 1을 계산하면 그 결과는 fx랑 같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너는 10 곱하기고요. a의 x 더하기 1제곱이고 빼기 2 곱하기고요. a의 x 빼기 1제곱이고 자, 우변은 a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아까 설명드리면서 1번 문제였었나요? 거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평행이동의 의미보다는 지수법칙을 활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다음처럼 지수법칙 정리합니다. 10 곱하기 a의 x제곱 곱하기 a 빼기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됐고 너는 이제 2 곱하기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우변은 이제 a의 x제곱인데요. 여기 이제 양변에 똑같이 a의 x제곱이 3개의 항에 모두 곱해져 있으니까 다음처럼 약분을 하면 전부 1이 되겠죠. 괜찮지? 자, 이렇게 약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하면 10a고요. 10a. 그 다음에 빼기 a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럴 때 이제 자,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만족하는 a 값이 존재하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얘 실수 a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아니 뭐라고? A분의 2잖아. a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a를 한번 곱해서 10a 제곱이고요. 10a 제곱. 그 다음에 a의 2항에서 a가 되고 더 빼기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실수인 a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실수인 a가 그렇지 판별식. 왜냐면 a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치? 그 2개의 a가 실수라는 뜻이니까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정리해서 확인해 봅니다. 판별식 b제곱 빼기 4ac 하면 80이 되니까 얘는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a가 실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적네요. 이쪽 앞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이 이제 좀 많이 중요한 표현인데 디귿을 보면 디귿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수 x1과 x2에 대하여 x1과 x2에 대하여 2분의 x1 더하기 x2 와 그 다음에 fx1 더하기 fx2를 2로 나눈 것이 다음처럼 우변에 있을 때 다음처럼 대조관계가 우변이 더 크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보시오. 이런 표현인데 자, 전에도 선생님이 이와 같은 걸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x좌표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뭐 산술평균이라든지 등등등 불리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점이죠. 중점. 그치? 중점. 얘는 x1과 x2의 중점이란 말이야. 중점. 얘는 x좌표의 중점이죠. 그치? x좌표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으니까 역시 똑같이 중점을 표현합니다. 중점을 표현했는데 얘는 무엇의 중점이냐면 y좌표의 중점이라는 표현이죠. 이해되시겠죠? y좌표의 중점이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치? 증가하는 함수. 자,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함수에서
다음처럼 서로 다른 x1과 x2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자 그럴 때 다음 두 개의 함수값에 대해서 요 함수값 y좌표가 x1이고 fx1 요 함수값의 y좌표가 fx2가 되는 것이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다음처럼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점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점을 한번 잘 봐주세요. 두 개의 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두 개의 점. 우선 여기는 이 x좌표를 먼저 생각해 보면 x1과 x2의 중점이니까 얘가 이제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그럼 x좌표가 2분의 x1 더하기 x2 x좌표의 중점일 때 그때의 함수값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얘 y좌표가 f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겠다라는 것이고 괜찮습니까? 이때의 y좌표. 또 여기는 이 y좌표를 보시면 여기는 요점 선분의 중점인데요. 선분의 중점은 닮음에 의해서 그치? 닮음에 의해서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나타낸다? 중점을 나타낸다는 거야. 얘 y좌표가 바로 2분의 fx1 더하기 fx2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변인 상태고 얘가 지금 좌변인 상태에서 자, 다음의 y좌표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해 보니까 우변이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우변이 더 크다. 자, 그래서 얘도 참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 거기 있는 1번, 4번 그리고 6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지혜님께서도 답이시고. 자. 쌤. 네. 이번 그 시험 네. 어려워요? 네. 가 아니라 엄청 쉽습니다. 아 그래요? 몇 점이 1등인데요? 85점이요? 3개? 잘했네. 쉬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7번을 보시면 이제 3개의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7번 3개의 지수 함수. y는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 그리고 y는 bx제곱, 그리고 y는 cx제곱. 이렇게 3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린 것 같아요. 대수관계를 구하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처럼 이렇게 생겼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고 하나는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하나는 다음처럼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밑만 표현해보면 밑이 A고 밑이 B고 밑이 C야.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대수관계, 밑의 대수관계를 살필 때 다음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당연히 얘가 원점과 0,1을 지난다는 기준으로 같을 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같을 때. 그럴 때 뭐 해보시면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1을 찾아서 찍어보시면 되겠죠. 괜찮지? 1을 잡아 찍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녀석은 밑이 B인 녀석이니까 1 대입하면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B.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녀석은 1 대입하면 따라가 보니까 밑이 A인 애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A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요 그래프는 밑이 C인 그래프니까 1 대입하면 여기가 C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A, B, C의 대수가 그냥 Y축에서 이렇게 한 방에 나오는 거죠. 제일 작은 건 B, 그 다음에 A, C가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봤더니 9번은 다음처럼 직선 x는 0이 있고 x는 0.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 y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b의 x제곱, y는 b의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되어 있고 y는 k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y는 k. 자, 그럼 얘는 3개가 모두 1,0을 지나는데요. 1,0을 지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x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이 직선은 y를 뜻하는 거죠. 얘가 x는 0인 직선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얘가 이제 y는 k인데 y좌표가 k인 이때의 세 교점이 4 교점이 생기는데 이 4개의 교점을 각각 A, B, C, D라고 합니다. A, B, C, D. 자, 그러면 얘 4개의 점은 y좌표는 모두 k로 같겠네요. 그치? y좌표가 모두 k로 같을 것이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추가로 알려준 것이 이제 BC의 길이와 EAB의 길이가 같고, 두 번째는 CD의 길이와 그리고 3AB의 길이가 같다. 3AB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때 B분의 A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B분의 A니까 밑을 각각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다음과 같이 알려줬습니다. 뭐라 알려줬냐? AB 길이 2배가 BC 길이다. 그럼 AB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합시다. K 있어? 네. K가 y는 k. 그러면 여기를 어리라요 월. 어? 어리라요 월. 아, 좋아. 의견을 수렴해서 어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R이니까 BC는 2R이 되겠죠. 그지? 자 여기 길이를 2R이라고 했습니다. 2R. 선생님 때는 R이라고 공부를 해서 R이 200 익숙해. 여러분들은 R로 배우죠. 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AB 길이의 3배래요. AB 길이의 3배니까 요 길이가 이제 3R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요 B의 X좌표는 R이 되는 거고 C의 X좌표는 3R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D의 X좌표는 6R이 되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자 각각 B의 좌표가 R, K가 됩니다. C의 좌표는 3R,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6R, K가 되죠. 그런데 각각의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각각의 그래프에 대입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대입해보면 여기서 자 R, K는 B에 대입하니까 A의 R제곱이 K입니다가 첫 번째 조건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3R, K니까 3의 3R제곱이 K다. 얘를 그냥 K는으로 한 줄로 쓸게요. K는 A의 R제곱과 같고 3의 3R제곱과 같고 그리고 B의 6R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만족하는 요 부분을 찾아보면 결국 R제곱으로 이렇게 같으려면 A하고 3의 세제곱이 같아야 되겠죠. A와 3의 세제곱이 같다. 그래서 A는 27입니다. 또 요렇게 같으려면 그렇지? 요렇게 같으려면 여기 있는 R끼리 이렇게 같으려면 3의 세제곱하고 B의 6제곱이 같아야 되겠죠. 괜찮지? A가 27입니다. A는 27. 끝났어요. A는 B를 보겠습니다. 자, 3일은 3, 3이 이렇게 해서 양변에 모두 뭘 했냐면 3분의 1제곱씩 했어요. 3분의 1제곱씩. 자, 그랬더니 B 제곱이 3이니까 이제 B는 얼마냐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B가 지금 자 양수란 말이지. 그치? 양수. 미시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얘보다 크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B는 얼마냐면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자, 이 화면이 왜 이러냐? 자, 너 왜 그래? 선생님 이제 딱 10초 딜레이 됐네요. 10초 딜레이인데 그걸 또 세고 있었어? 아이고 쌤 화면 딱 딜레이야. 신기해서. 자, 거기 있는 8번과 10번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 거 몇 번이요?
잘 틀렸어 이번에. 자, 다 하셨어요. 자, 이 문제까지 하고 화장실 가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자, 이 세 문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 11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y는 8 곱하기 2 x제곱 x 거듭제곱 더하기 5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이제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이걸 구하랍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요 내용, 요 부분, 요 8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수법칙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지수법칙. 자, 뭘 해야 돼? 지수법칙 써줘야 되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게. 웃기지 마! 아니 저 듣자마자 어? 자, 그래서 얘는 다음처럼 2의 x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5라고 쓰면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는 5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의 13번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 너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그치? 뭘 주의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거듭제곱 지수에서 뺀다가 아니고 그쵸? 뺀다가 아니고 x에다가 x 빼기 m을 대입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역시 다음처럼 자 이렇게 된답니다.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얘를 이제 지수법칙 이용해서 다음처럼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쓰고 지수법칙 2x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는 x 빼기 2x 빼기 m이라는 요 지수하고 2x 더하기 4하고 이렇게 통째로 같다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양면 2로 나누고 정리하면 x 빼기 m과 x 더하기 2가 같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내용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평행 이동하는 것은 대입하는 개념이지 더하기 빼기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인데요. 17번 문제를 봤더니 17번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6이래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그랬네.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얘는 결국 y는 a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괜찮지?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y축 방향으로는 c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점근선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평행 이동 시켰는데, 평행 이동 시켰는데 평행 이동 시키는 것만큼 이 원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b, c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긴 하지만 그냥 마이너스 b 자체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평행 이동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고 c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이 원점 자체가 여기로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때의 점근선이 얘가 된다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점근선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 이해하셨어요? 점근선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 점근선에서는 y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근선이 이미 마이너스 6, y는 마이너스 6이 점근선이다라는 걸 이미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6만큼 점근선이 왔습니다. 그 말은 이 c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자, 다음처럼, 자, x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생겼다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3,0을 지난단 말이지, 얘가. 그죠? 마이너스 3,0을 지나. 그럼 마이너스 3,0이 여기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3,0이. x축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지나야 되니까 다음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식 중에서, 자, c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았고, 자, c가 마이너스 6인 걸 알았고, 이제 여기는 a가 문자가 지금 a, b, c 세 개가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한 번 더 봤어요. 이제 조건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자, 어쨌든 c가 마이너스 6인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y는 2분의 1 괄호에 a가 하나 빠졌죠. 너는 a 괄호에 x 더하기 b 제곱이고 거기에 빼기 6인데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거니까 여기서 대략적으로 c가 없어지고 a, b 사이에 어떤 관계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는 마이너스 6을 이항해서 6은 이렇게 쓰고 너는 a 괄호에 2분의 1에 이제 b 빼기 3제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그래프가 얘야, 이제. 얘가 그런데 어디를 지나냐면 이 그래프가, 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여기 있는 y축과 만나는 y좌표를 k라고 한대요. 그럼 얘는 이제 0,k가 될 텐데 k 값을 구하라 그랬어. 뭔가 조건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잠깐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자,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0,k를 지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0,k를 지난다는 거지. 얘도 0,k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요 함수, 하얀색 함수의 식에다가 0,k를 집어넣으면 k는 자, a의 a 곱하기 2분의 1의 b제곱, 자, 빼기 6이라는 요런 값을 갖는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틀리는 문제는 여기는 요 값만 알면 된다는 거죠. 괜찮지? 요 값만 알면 된다는 거. 여기서 무엇을 사용하면?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지수법칙 사용해서 보니까 얘는 a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에 b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면 얼마야? 8이어야 되겠지. 8. 그치? 플러스 8. 그래서 곱하기 8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곱하기 8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한 거니까 8을 곱한 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만 지금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양변을 8로 나눠주면 얘 자체는 8분의 6인 거야. 8분의 6. 거기에다가 빼기 6을 해주면 k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약분하고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7번까지 풀어봤는데 우리는 자 어디를 풀어보시냐면 12번부터 자 20번까지 빠진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남은 건 이제 숙제로 할 거고요. 근데 저거 못 K 풀어? 값이 저기 성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잖아요. 저기 그럼 저 8분의 600이 어. 6이요. 어. 음수잖아요. 어. 그러면 아래서 맞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니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저 그래프 아래로 된 거에서 풀어야 되나요? 그래프가 저 K가 그러니까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프가 쌤이 지금 0,K 쓴 거 있잖아요. 그게 그 0 아래 아 있어요. 쏘리 이게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인데 그렇지? 여기서는 맞게 그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그렇지? 이 그래프여야 되는데 그렇지? 이 그래프가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 자 풀어보세요. 뭘 또 풀어요? 20번까지. 해요. 20번까지 풀고 우리 쉬는 시간 없잖아, 그렇지? 아니 쌤 풀면서 나는 쉬는 시간 영상 없는데 돌려보기 해봐요 빨리요.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재밌네. 화장실에 10분이고 20분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화장실 못 들어서 야 나와 막 이럴 수도 없고 이제 네, 뭐 풀라고요? 네, 20번까지 다 풀라고요? 네안풀저 풀다가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수업 시작하면 지금 남은 건 숙제로 할 거고 네. 뭐 이거 콩콩콩 예, 그거 한 거 망치춤 방금 나왔다고요. 망치춤 춘 거야. 제자리에서 망치춤 추기. 그것도 유행 지났어요. 미안해. 자, 어쨌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요. 세진님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시청자분들 물 마시고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21번부터 다시 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쌤. 응? 이제 그 뭐야 그 기하하면서 응? 준선의 방정식 응? 처음에 완전 쉬운 문제들은 그냥 그 바로 그냥 x 좌표면 x 좌표고 y 좌표면 y 좌표 해가지고 바로 y는 x는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근데 그게 약간 꼬아서 내면은 식을 이렇게 따로 막 대입해서 풀어야 되더라고요. 대입은 아니고 그래프 그리면 쉽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응. 그거 하는 데만 진짜 한 20분 걸린 거 있죠. 어디서? 아니 처음에 구하는데. 아, 방학 때? 예? 방학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네, 맨 처음 시작할 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뭐든지 처음 시작은 다 어려운 거야. 쉬운 것도 있던데. 왜? 제 정도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맞아. 만재님 다 하셨어? 뭐 이거 푸는 거요? 응. 귀찮아. 하나도 안 풀었지. 내가 진짜 한 두 개만 빨리 풀어봐. 알겠습니다.
3mm 또 갔어. 1시간 건강에 끝내길 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1번, 22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23번으로 갈게요. 23번. 23번을 봤더니 23번은 이제 y는 8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k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을 감소하는 그래프고 8이라는 녀석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렇지? 거기에다가 2분의 1에 x제곱을 곱한 거니까 지수 법칙으로 정리하면 2분의 1에 x 빼기 3제곱 빼기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에서 살펴보자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일단 이것만 먼저 생각해보면 얘가 이제 요 위에 한 칸 위를 지나는 요런 그래프까지는 이동을 해서 왔어요. 괜찮지? 그럴 때 얘가 이제 k에 의해서 k가 양수라면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야. 그지? 내려오는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대요. 근데 3, 4분면이 어딘냐면 얘가 3, 4분면이거든. 이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얘가 내려올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 거지? 원점까지인 거죠. 얘가 원점을 지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원점보다 위 y좌표가,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인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아래쪽 음수로 내려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네. 그치? 즉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y절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x자리에 0 대입해주면 되는 거지. 맨 위로 올라가서 x좌표에 0 대입해주면 요만큼은 1이 되는 것이니까, 괜찮죠? 1이 되는 것이니까 y좌표는, y절편의 좌표는 이제 8 빼기 k가 되겠고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겠,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k는 8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즉 자연수 k,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는 1부터 8까지, 자, 몇 개냐면 8개라고 답하시면 되겠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볼 텐데요. 26번을 보시면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y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얘 그래프가 이제 다음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제 1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 그럼 이 fx의 그래프라는 건 x가 양수일 때,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르겠네요. 그치? 맞죠? 그 그래프를 우리가 각각 한번 살펴보면, 자,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그래프가 되겠고, 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플러스 1인 그래프니까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로 나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도 지수함수도 역시 마찬가지 0보다 작을 때는 다음처럼 2의 x 더하기 1 정도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0보다 클 때는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다 이런 말. 그럴 때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때 이제 이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살펴보면 앞에 이제 x 자리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너는 이제 2의 마이너스 x 빼기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고, 그치? 얘는 이제 2분의 1에 x 빼기 1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는 거죠.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개형을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인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y절편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2의 1제곱이니까 이때 얘는 y절편 0,2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쓸 수 있겠죠. 괜찮지? 자,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야.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다음처럼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 0,1을 지나는 그래프였다가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니까 얘는 이제 어디를 지나냐면 이제 1,1이라는 요 점을 지날 거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역시 y절편을 찾아보기 위해서 x좌표에다 0 대입했더니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의 2의 제곱 똑같이 2를 지난다 이런 말이야.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다음처럼 대칭이면서 마이너스 1,1과 1,1 그리고 0,2를 지나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이제 1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지? 여기까지? 자, 이제 27번으로 넘어갈게요. 27번. 칠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7번. 27번은 그냥 여기다 한번 27번 여기까지 풀면 되겠다. 27번을 보면 여기에 y는 2의 x제곱, y는 2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4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있고, y는 5, 6, 7 세 개의 곡선의 세 개의 직선으로 잘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2의 x제곱의 그래프니까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럴 때 여기는 요 함수를 이제 그릴 건데, 파란색의 함수로 그릴 건데, 요 함수는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고,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애는 이제 이게 거듭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평행이동이 되는 거지? 그쵸? 평행이동. 그러니까 너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는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뭐를?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요 점도 얼마만큼 갔냐면 2만큼 간 거고, x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전부 다 얼마씩 움직인 거냐면 2만큼으로 똑같이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괜찮지? 그럴 때 여기에 y는 5, y는 6, y는 7을 그린다면, y는 5, y는 6, y는 7을 이렇게 그린다면, 그때 짜리는 이 두 곡선 사이의 거리는 전부 다 얼마로 같아야 되는 거야? 2로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2로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요 점이 x축으로 평행이동해서 2만큼 평행이동해서 요 점이 된 거기 때문에 거리는 2가 될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세 선분의 길이는 모두 2가 되고 합은 6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번 풀어보시냐면 29번과 30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과 30번. 29번과 30번. 세진님도 29번, 30번 두 개 풀어주세요. 다 풀면 채팅창에 체크.
아 그러네. 이거 수원인데 왜 기하방에서 라이브 그랬니? 뭐가요? 세진이가 아무 생각했어. 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없었어. 근데 들어야 될 사람 지금 다 듣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아 그래. 아 우리 세진님이 또 예리하게 또 무슨 그러게. 자, 쌤 저 화장실 좀 빨리 다녀와. 좀 34번. 그래프는 5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아 손이 삐뚤어졌어. y는 5의 x, y는 3의 x. 여기에 a와 b, a와 b, a라는 점은 a, b, 루트 3, 루트 5. 대비사의 관계식입니다. 36번. 2의 x제곱, 3의 x제곱, cx. c, 3, 2.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겨버린 c, 3, 2. y는 c의 x제곱, y는 3의 x, y는 2의 x. 직사각형이 이렇게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고 계시죠? 34번입니다. 자, 다음처럼 y는 5의 x제곱, y는 3의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곡선이 있어요. 두 개의 곡선이 있고 다음처럼 각각 만나는 두 개의 점을 a하고 b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는 a고 너는 b 아니지.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각각 A와 B의 x좌표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하고 이때 함수값이 각각 루트 3과 루트 5일 때 A와 B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어쨌든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x좌표, y좌표를 모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함수도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점 A를 대입하면 5의 A제곱이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괜찮죠? 자, 이번에는 B라는 점을 대입하면 3의 B제곱이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괜찮지?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자, 양변에 A분의 1 제곱해서 양변 A분의 1 제곱해서 다음처럼 5는 다음처럼 3의 2a분의 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양변을 제곱하면
괜찮죠? 제곱하면 3의 2b 제곱이 5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개는 서로 5라는 값으로 같아야 되는 것이니까, 괜찮지? 같아야 되는 것이니까 밑이 3으로 같을 때 2분의 1과 2b라는 두 개의 지수도 서로 같아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면 양면에 2 곱하니까 4ab가 1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답이 몇 번입니까? B는 으로 되어 있는 4번이네요. 4번이. B는 4a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엔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세 그림은 세 함수 밑이 2, 3, C인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져 있다. 그럴 때 직사각형 ABCD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대요. 다음과 같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라는 점하고 B, D라는 점하고 C라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좌표 B의 X좌표, A와 B의 X좌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얘는 여기 있는 3의 X제곱 위에 있는 B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의 X좌표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렇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나오는 어떤 값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스몰 a라고 요렇게 한번 해줘보자. 스몰 a. 자, 평행하고 다른 건 없지? 자, 여기를 스몰 a라고 하면 요 점 a의 좌표는 a, c의 a가 되고, 여기 있는 점 b의 좌표는 a, 3의 a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럴 때 여기는 이 c의 x 좌표를 찾는데, c의 x 좌표 얘를 이제 다른 문자 b로 두지 말고, 이해지겠죠? 물론 b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연립하면 되니까 b로 두지 말고 얘 y좌표가 3의 a제곱으로 같아야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치? 여기는 2의 x제곱에 어떤 좌표가 들어가서 3의 a제곱이 될 때, 우리는 양변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괜찮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x는 로그 2의 3의 a제곱이니까 얘만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얘가 x좌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x좌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a 로그 2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요 d의 좌표도 x좌표가 a 로그 2의 3인 거니까 얘는 저기 있는 요 3의 x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다는 거지. 그쵸?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얘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3의 a 로그 2에 여기다 씁시다. 3의 a 로그 2에 3이 이렇게 y좌표가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y좌표하고 여기 있는 요 y좌표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그치? 두 개가 서로 같을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c의 a제곱하고 3의 a 로그 2의 3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자,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는 이제 c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c. 자, c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한번 채워줄까요? 괜찮습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양변에 채웁니다. 우리 로그 공부하면서 그거 안 돼요? 저 어떤 3이랑 2랑 바꾸는 거. 얘랑 이랑 바꾸는 건 안 되죠. 아, 저 3이랑 3이랑 바꾸는 거. 얘가 여기 올라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는 건데 똑같죠. 그렇죠.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는 이제
a는 앞으로 내려오면서 a 로그 2의 c가 되고 얘는 이제 로그 2의 3이 되는데 얘가 다시 앞으로 내려오니까 a 로그 2의 3이 앞에 이렇게 곱해지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럴 때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싹싹 없어지고 나서 a가 싹싹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처럼 쓰면 되겠네. 뭐라고 쓰면 되냐 이제 로그 2의 c는 로그 2의 3의 전체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안 복잡했었었는데? 네, B로 갈 걸 그랬다. 어디서 살짝 틀렸노? C는 2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좀 살짝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자를 하나 더 쓰면 더 복잡해질까봐 문자를 안 썼더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문자를 안 쓰니까. 얘를 B로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B로 하고 얘를 B, 2의 B제곱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3의 B제곱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괜히 엉뚱하게 했네. 그지? 미안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Y좌표 같아야 되고 여기 Y좌표 같아야 돼. C의 A제곱하고 3의 B제곱이 같아야 되고 3의 A제곱하고 2의 B제곱이 같아야 돼. 보기도 한결 편하고 막 괜히 어차피 로그가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랬을 때 이제 C를 우리가 구할 거니까 C 자 양변에 뭐 할 거냐면 양변에 B분의 1제곱을 하면 C의 B분의 A제곱이 3이고 괜찮죠? 여기는 이제 A분의 1제곱 하면 3은 2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B제곱 그래도 두 개가 이제 모두 또 3으로 같아야 되겠죠? 그치? 두 개가 모두 3으로 같아야 돼. 그럼 C의 B분의 A제곱하고 2의 A분의 B제곱이 같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럴 때 C를 구하는 거지. C를 구하는 거니까 3의 A제곱하고 2의 B제곱이 같아야 돼. C를 구하는 거니까 C는 여기서 C는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곱하면 2의 이게 아닌데 뭐였지? 로그를 썼었는데 로그를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로그를 딱 쓰니까 간단하게 딱 됐었는데 왜 오늘은 안 보이지 이게? 왜 그러지? 미안합니다. 여기서 양변이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면 A 로그 3의 C가 B인 거고 3의 A제곱하고 B가 2의 B제곱일 때 여기다가 2의 A 로그 3의 C를 쓰면 나 왜 이러니? 왜 이러니? C를 구하는 건데 C만 구하면 되는데 뭐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자 잠깐만 시간을 문제만 드려주세요. 여러분들은 35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35번. 엊그제도 풀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시냐고요. 3의 C의 A제곱하고 3의 B제곱하고 3의 A제곱하고 2의 B제곱하고 로그를 취해서 C를
미식 2인 로그를 취하면 A 로그 2의 C B 로그 2의 3 저는 A 로그 2의 3 B 아까랑 똑같은 거 나왔는데 A 로그 2의 C A 로그 2의 3의 제곱 뭐지? 아니 왜 엊그제 풀었던 게 이렇게 까마득하게 지금 안 풀리는 거야 이거? 로그 2의 C는 A분의 B 로그 2의 3 3은 2의 A분의 B A분의 B는 로그 2의 3 아, 똑같은데? 어? 아까 이거 잘못했거든요. 3은 10의 B분의 3은 2의 A분의 로그 2의 3은 B분의 A의 로그 2의 C
자, 다 하셨어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자, 방어지에 있는데 얘는 미시 3인 로그로 바꿔줍니다. 미시 3인 로그로 바꿔주니까 A 로그 3의 C는 B가 되고 이때 이제 A분의 B 양면 A는 하는데 A분의 B는 이제 로그 3의 C야. 로그 3의 C. 이쪽은 이제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줍니다. 미시 2인 로그. 그럼 얘는 A 로그 2의 3은 B가 이렇게 되겠죠. 쏘리. 미시 2인 로그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A분의 B를 만들 거니까 A분의 B를 만들면 얘가 이제 A분의 B를 만들면 똑같이 얘도 A분의 B가 로그 2의 3이죠. 아까 얘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자, 여기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C를 구할 거니까 지수꼴을 바꾸면 3의 로그 2의 3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끝난 건데 자, C는 미시 3이고 지수가 로그 2의 3인 정답 5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는 아까 선생님 왜 헤맸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지? 완전 절었어. 아유, 한번 절면 진짜 기운이 쪽 빠집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아니, 최대 최소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40분이에요. 최대 최소. 실태는 다음번에 하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77쪽에 39번까지. 77에 39까지 네. 숙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 다음 주는 이제 RPM 검사를 이제 해서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자이 스토리를 지금 C 몇 번까지? 숙제를 이제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시겠죠? 월요일부터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고요? 월요일 날 수업 나는데요?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예? 밴드에서 숙제를 내는 거지. 아니 숙제 내는 건 알겠는데 예. 저희 수업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숙제 이어서 하는 거 자이 스토리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예? 그 다음에 이 RPM 검사는 다음 첫 시간에 할 거니까 무조건 첫 수업 시간에는 RPM을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프라인 첫 수업 시간에는 RPM을 가지고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 정기반 수업은 이제 오늘은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 실전반 수업 있죠? 그치? 실전반 수업 준비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쉬겠습니다. 세진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업 끝. 회의다. 혼자 가서 가면 안 되지? 실전반 줄